백석이 이제 개헌 저지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읍소 전략을 하면서 예.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죠. 그리고 예. 뭐 만약에 백석이 무너지면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스스로 사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읍소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만약에 못 지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유지하기가 어렵다. 박 교수님 120석을 얘기했는데 120석 갖고는 패스트트랙 못 막아요. 불안한 게 개혁신당까지도 이제는 범야로 쳐야 돼요. 그럼 단독으로 그러니까 범야로 치기에는 녹색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다 범야예요. 그러니까 예. 이 범야가 마음만 먹으면 120석 언저리 있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소방서로 들어온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여야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국을 다니면서 당정의 중심에 서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면은 국정운영 3년 1개월이 그냥 묻히게 되고 한동훈 위원장의 처신은 진중하고도 신중한 그런 어떤 모도가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요. 패널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질문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이 총선 전날인데 생일이라고 그러네요, 또. 이거 의미가 툭 되는 거예요. 총선 전날 생일을 맞은 한동훈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살기로 이미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단단히 정치할 결심을 했다고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총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저희가 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한동훈이란 인물의 정치 생명이 지속되기 위한 이른바 총선의 등급컷 몇 석이면 될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된 국민의힘이 몇 석 정도를 얻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정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의석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자, 네 분이 동시에 들어주셨는데 일단 빠르게 한 번씩 볼까요? 여선홍전 행정가부터요. 여선홍전 행정가 일단 100석 그리고 박상규 교수님은 120석. 자, 맞은편으로 갑니다. 맞은편으로 가면은요. 최수영 전 의원은 125석 그리고 이민찬 대표는 100석입니다. 그럼 100석이 두 분이고요. 120석 그리고 가장 높은 게 125석이네요. 그러면은 낮은 순서부터 이제 가볼까요? 여선웅 전 행정관이 100석이에요. 자, 100석 정도면은 정치적 생명을 계속 끌고 가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백석이 이제 개헌 저지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읍소 전략을 하면서 예.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죠. 그리고 예. 뭐 만약에 백석이 무너지면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스스로 사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읍소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만약에 못 지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예. 100석, 뭐 150석 민주당한테 1당만 뺏겨도 원래는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야 되는데 그건 지금 패배로 간주가 되는데 통상 예.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개헌 저지선이라도 못 막으면은 진짜 어렵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0석 정도만 얻으면은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그냥 그만 정계 떠나세요. 뭐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다. 이 뜻입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본인이 10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말했다가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약간 입장을 바꿨죠. 예. 그리고 뭐 어제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제 뭐 선거 끝나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 예전에는 무슨 뭐 유학 가느냐 어쨌든 예.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계속 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쭉 이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 자기는 정치는 계속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민찬 대표도 올려주세요. 지금 이민찬 대표도 똑같이 100석을 쓰셨는데 이 100석의 기준 어떻게 평가하신 겁니까?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 윤석열 정부 3년 차이는 중간 평가 선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인 거를 알고도 들어왔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을 자신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황상무 전 수석 문제, 예.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고 예. 민심이 반응해서 의석에 대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는 후보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이 여론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대력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구원 투수로 온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했고 이런 평가들이 당 내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개헌 저지선만 확보해서 총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정치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은 마련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대권주행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예. 그 이후 남은 3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정을 좀 해보면 만약에 100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100석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대표도 당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건 책임론을 책임론을 피해갈 수가 감당하기 없습니다. 어렵다는 건. 예. 알겠습니다. 120석을 쓰셨어요. 120석 정도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생명은 계속 유지되고 정치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어떤 기준에서 120이 나온 겁니까? 뭐 패스트트랙 저지선입니다. 법안 관련된 거네요. 네. 이거는요. 법안 통과. 앞서서 이제 100석을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난 총선 때 보수 정당이 얻은 표보다 더 적으면 안 돼요. 때가 103석 아니에요? 그렇죠. 103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 얻은 의석수보다는 더 많아야 되고 뭔가 상징성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지만 미래 권력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야지만이 본인이 정치에 남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의석보다는 많아야 되고 예. 뭔가 상징성 있는 그래도 이 정권에 또는 그 총선에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예.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의 가장 큰 국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법 만드는 곳이에요. 예. 야당이 180석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입법을 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예. 120석을 넘기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뭐 아시는 시청자분이겠지만 쟁점이 된 여야가 합의 안 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180석 이상 가진 정당이 그냥 밀어붙이면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소 의석이 120석이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미래 권력을 땡겼었더니 예. 과거보다 그래도 20석 가까이나 늘었네. 그리고 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 함부로 못 쓰겠네. 이 정도는 돼야지 본인이 당을 갖다가 장악하고 향후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거지. 100석 얻어가지고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네요. 본인은 남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오. 경쟁자들이 가만 안 두죠.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서 120석을 좀 넘겨서 그 정도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다음 정책 행로는 뭡니까? 저는 뭐 120석을 넘겼다 손 치더라도 뭐 소위 꽃가마 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패배는 패배고 대패는 대패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여권은 소위 말해서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거예요. 누가 더 잘못이 있냐? 예. 소위 말해서 용산이 더 책임이 크냐 아니면은 당이 더 책임이 크냐? 그게 또 약간 논쟁처럼 그렇죠.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예. 그래서 120석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용산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려면 나는 이렇게 해서 120석을 넘겼는데 예. 그나마 이것도 저 용산에서 진짜 헛발질을 하는 거 간신히 이렇게 막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상징적인 숫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난번 총선 성적과 비슷한 성적을 낸다면 땡겨 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 권력을.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감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높게 쓰신 답이 최수영 전 의원인데 125는 120이나 5석이 더 많아요 지금요. 이거 125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 100석을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그나마 선방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103석 했죠. 예. 근데 야당일 때 패배하는 것과 여당일 때 패배하는 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뭐 103석 해도 대표가 은퇴하고 비대위 꾸리면 그만이지만 여당이 100석 정도 남짓을 했다. 이거는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최소한 그 기준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왜 제가 125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내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한 지금 박 교수님 120석을 얘기했는데 120석 갖고는 패스트트랙 못 막아요. 불안한 게 개혁신당까지도 이제는 범야로 쳐야 돼요. 그럼 단독으로 그러니까 범야로 치기에는 녹색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다 범야예요. 그러니까 예. 이 범야가 마음만 먹으면 120석 언저리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럼 다섯 최소한 석 정도의 125 정도가 여유는 좀 있어야 된다. 방어선을 쳐줘야지. 그래야만 한동훈 위원장이 원외 인사 아닙니까? 예. 자, 원외 인사가 22대 국회 때 가장 그 여당을 이끌어 가려면은 125라는 이른바 갑옷이 있어야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과는 별개로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서 여의도에서 그다음에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125라는 갑옷 정도를 입어야 본인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125 이하가 돼서 패스트트랙 저지선도 간당간당한다. 저는 그러면 이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 때 패한 것과 여당 때 패한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125 약간 5석의 여유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간당간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데요. 근데요. 가정을 해서 만약에 지금 최수영 전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 숫자에 못 미쳤어요.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의석수가 너무나 이 참패 수준으로 내려가면 황교안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100석 언저리라면은 예. 조기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103석으로 조기 퇴장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집권 2년차, 3년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100석 언저리를 했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100일 정도 난집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으로서는 자유로울 수밖에 그건 없는 책임론이 뭐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무거워진다. 거죠. 예. 100석, 120석, 125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의석, 이른바 등급 컷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어떤 의석이 나오는지. 그리고 의석이 나와도요, 사실은 평가가 이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